오른쪽 괜찮아요 지금? 아니요, 오른쪽 조금 아파요. 그 바깥쪽 아프죠? TFCC? 네, TFCC 쪽 살짝. 오케이. 통증 많이 없어. 통증 거의 없어. 거의 없어요? 네. 아예 없어요? 네네. 오케이. 계속 해봐요. TFCC 부담 없어요? 네, 부담 없어요. 오케이 됐어요. 바벨컬만 하려고 하면 손목 바깥쪽이 아프시다고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던가요? 답답한 마음에 검색해보니 TFCC 삼각섬유 연골 문제 혹은 외반주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련 운동들을 아무리 따라해봐도 별 소용이 없으신가요? 이런 문제가 얼마나 오래됐든지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태껏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셨던 운동들을 통해 여러분의 손목 부담을 몇 분 만에 없애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목에 생긴 급성 통증의 경우 갑자기 생긴 통증은 꼭 병원 진료를 먼저 받아보세요. 괜히 참다가 혹은 억지로 따라하다가 오히려 통증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병원에서 딱히 원인을 찾지 못하는 만성 통증의 경우나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운동만 하려고 하면 손목 바깥쪽이 아픈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먼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식탁이나 테이블 등의 양 팔꿈치부터 손바닥까지 얹습니다. 손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손바닥 사이 간격은 주먹 하나 정도만 벌려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손바닥을 돌려 손등 전체가 바닥에 닿게 만듭니다. 이때 한쪽이 유독 돌리기가 힘들거나 손목 바깥쪽에 통증이 생긴다면 운동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동작에서 별 느낌이 없으신 분들은 새끼손가락 쪽 손날을 살짝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더 들기가 힘든 느낌이 들 것이고 그쪽이 운동할 때 손목 외측에 부담이 느껴지던 쪽일 겁니다. 이 테스트에서 문제가 있던 쪽을 기억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방금 움직였던 손목의 움직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좀 전에 움직인 동작은 손목의 움직임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동작은 팔꿈치의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주관절 회외라고 하는데요. 관절이라는 건 보통 뼈와 뼈 사이를 이야기하죠. 관절의 움직임은 보통 한쪽의 뼈가 비교적 고정되어 중심축 역할을 하고 다른 뼈가 움직여서 가동축 역할을 합니다. 주관절 회외시 고정 역할을 하는 중심축은 상완골 위팔뼈가 됩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되는 가동축 역할을 하는 뼈는 전완부에 위치한 요골이 되죠. 만약 이 움직임이 제한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골 대신 손목뼈를 뒤틀어서 사용하게 되고 이게 바로 TFCC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외반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외반주는 팔꿈치의 각도가 비정상적으로 바깥쪽으로 빠지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이 외반주는 근육의 기능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뼈에 생긴 모양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의 기능으로는 회복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요골의 회외가 제약이 되면 잘 움직여지지 않는 요골 대신 팔꿈치를 안으로 당겨 넣으면서 전완부를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뼈의 구조적인 문제인 외반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반주처럼 보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반주처럼 보이기 때문에 바벨컬을 할 때 그립을 넓게 잡고 운동을 하려고 하죠. 실제로 그러면 손목 부담이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한데 결국 운동이 끝날 때쯤 또 손목 부담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바벨컬을 포기하고 이지바컬이나 덤벨컬, 해머컬을 하죠. 다 좋은 운동입니다만 할 수 있는 걸 못하는 건 결국 기능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하는 편이 좋겠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주관절 회외가 잘 되게 만드는 동시에 손목 비틀림이나 팔꿈치를 안쪽으로 집어넣는 보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이 운동과 스트레칭들 모두 몸수리 오리지널입니다. 메이드 바이 몸수리. 먼저 테이블 앞에 서서 문제가 있던 쪽 손목을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왼손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왼 손바닥이 안쪽을 바라보도록 손날을 세운 상태에서 전완부의 상단부 안쪽을 오른 손바닥으로 눌러 돌려줍니다. 회외시켜주는 거죠. 이때 바닥에 있는 왼팔에는 힘을 푼 상태여야 합니다. 너무 아프지 않을 정도 선에서 체중을 실어 왼쪽 요골을 압박한 상태에서
왼쪽 손등을 살짝만 들어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손바닥이 바닥을 바라보게끔 천천히 돌려줍니다. 요걸 압박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손바닥을 돌리려 하면 끝까지 잘 돌아가질 않는데 이게 맞습니다. 끝까지 돌아가질 않아야 합니다. 손목 외측 통증의 원인이 요골 외 보상으로 손목을 바깥쪽으로 비트는 것이라고 했죠. 이건 그 비틀어진 손목을 정상 위치로 돌려놓기 위해 하는 운동입니다. 잘 느껴보시면 손목 외측에 살짝 시원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 상태를 10초 유지해서 5세트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10초씩 5세트가 끝나면 이제 척추 굴근들과 척골신경을 스트레칭 해줄 겁니다. 손목이 아팠던 쪽이 마찬가지 왼쪽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왼쪽 팔꿈치를 접고 손바닥이 얼굴을 향하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왼손 1, 2, 3 손가락을 펴고 4, 5 손가락은 접습니다. 오른손으로 2, 3 손가락을 잡아 천천히 당겨 내려줍니다. 손목에 부담이 없을 정도까지만 손목 각도 기준 최대 90도까지만 내려줍니다. 당겨 내리는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왼손가락 4, 5 손가락을 접으려 할 겁니다. 그러면 손목 가운데 쪽과 손목 외측에서 늘어나는 게 느껴질 건데요. 정중신경, 척골신경, 척측 굴근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손에 당겨 내리는 힘과 왼손 4, 5지에 접는 힘을 유지해서 천천히 팔꿈치를 펴주세요. 그러면 신장감, 이 늘어나는 느낌이 강해지실 겁니다. 이 갸루피스 형태의 스트레칭을 30초 유지해서 3세트 반복합니다. 3세트 다 하신 분들은 이제 세 번째 운동입니다. 일명 리버스 갸루피스. 다시 왼쪽 팔꿈치를 접어서 손바닥이 얼굴을 향하게 만듭니다. 왼손 2, 3 손가락은 접고 1, 4, 5 손가락은 펴니다. 오른손으로 4, 5 손가락을 잡아 당겨 내려줍니다. 손목과 손가락에 부담이 없을 정도까지만 당겨줍니다. 그러면 손목 외측에 늘어남이 느껴지실 건데 척추 굴근과 척골신경입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팔꿈치를 펴주시면 마찬가지 더 늘어날 겁니다. 30초 3세트 유지합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이 다 끝나신 분들은 아까처럼 테이블에 팔을 올려놔 보세요. 그리고 손등이 바닥에 닿도록 팔을 돌려보세요. 그리고 새끼 쪽 손날을 살짝 들어 올려도 보세요. 어떤가요? 손목 부담이 사라지셨나요? 그러면 바벨 컬도 한번 해보세요. 그립을 넓게 잡지 않아도 손목이 아주 편하다면 잘해주신 겁니다. 만약 손목 통증이 전부 사라졌다면 결국 요걸 외 제한으로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외반주처럼 보이고 손목이 뒤틀어지면서 TFC가 너무 늘어나서 불편감이 느껴졌을 뿐이죠.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